우리 올케 금반지 하나 사주려고요. 금값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한 돈에 55만 원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선뜻 사기가 조금 부담스럽네요. 금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쓰고 있는데. 계속 검색을 하고 왔어요. 계속 보고 있었어요. 시세를. 이건 잘 팔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테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제 뒤를 한번 보시죠. 이 화면이요. 한국금거래소 홈페이지 주소를 들어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이게 뜹니다. 이게요. 저희 뉴스 시작하기 직전에 저희 PD가 직접 한번 접속을 해봤던 그 화면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대기 시간이 20분이 넘고요. 지금 접속을 대기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1205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어떻게 됐을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20분을 기다리고 나서야 바로 홈페이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제는요. 접속 대기자 수가 10,000명이 넘으면서 길게는 4시간 이상 대기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자, 금거래소 홈페이지를 마비시킬 만큼 금값이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디지털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은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대조적인데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일단 높아진 상황입니다. 금값이 지금 우리가 금값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진짜 사는 사람이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할 정도로 몰랐습니다. 네, 한마디로 지금 금 사려고 난리통입니다. 지금 뭐 홈페이지 접속이 참 지연되는 것도 보셨지만 지금 금에 대한 수요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최고치로 계속해서 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주제를 다룰 때마다 금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금을 많이 사냐면 지난 5일 기준 금 하루 거래 대금을 보니까 1,000억 원이 넘었더라고요. 이게 이 금 거래 시장이 개장한 2014년 3월 이후 역대 최대치.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신기록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 투자가 활발할 때는 보통은 2가지 환경이 작동한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가 금리가 좀 전반적으로 낮을 때예요. 그러니까 금은 실물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처럼 뭐 이자나 배당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금리가 높을 때는 상대적으로 금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오히려 그때는 주식이나 채권을 하는 게 낫죠. 두 번째는 뭔가 불안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금을 보통 안전자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물로 손에 잡히는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은 장기적으로 보면 크지 않다라고 보고 그래서 뭔가 좀 불안하고 불확실성이 높을 때 이럴 때는 좀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지금은 두 번째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쟁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져서 앞으로 뭔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들에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딱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이제 관세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관세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확전될지 어떤 양상으로 갈지 모르니까 아 이렇게 불안한 시기에는 이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금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역사상 최대치의 금값을 찍고 있는데 지금 사는 거는 또 이렇게 상투 잡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저는 좀 되긴 하는데 하나 우리 지금 금 거래소만 이렇게 난리가 아니라 각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들도 앞다투어서 지금 금을 대량으로 막 사들이고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좀 의아한 게요. 우리 한국은행은 지금 11년째 금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지금 기사가 떴어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전 세계 주요국들이 야 너도 나도 지금 금을 사들이고 개인들도 이렇게 금을 사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왜 금을 안 사는 겁니까? 일단은 우선순위가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우선순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 한국은행 같이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입하는 거는 네. 우리가 외화 자산을 운영할 때 하나의 포트폴리오로서 이제 갖추는 건데 네. 금을 매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저장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본다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같은 걸 해치하는 용도로 쓴다라든지 혹은 외환 보유고를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어떤 나라는 나라별 이유로 인해서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입을 하는데 네. 우리는 이제 좀 우선순위가 다른 게 우리는 일단 경제 구조가 대외 개방 경제 구조잖아요. 그래서 늘 외환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긴급한 어떤 시장 개입이 가능하도록 좀 언제든 사고 팔 수 있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위주로 외환 보유고를 구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달러라든지 네. 주요국들의 채권을 중심으로 외환 보유고를 운영할 수밖에 없죠. 아. 비단 멀리 찾을 필요 없이 지금도 우리는 외환 보유고를 이용해서 원달러 환율이 오를 때 긴급하게 외환 보유고를 투입해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근데 금은 상대적으로 봐서 매입하고 나서 우리가 언제든 필요할 때 꺼내서 팔아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아하. 시간도 오래 걸리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외환 보유고의 운영 순위, 우선 순위가 좀 다르다. 그래서 금 매입에 좀 소극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다들 지금 금 다 사는데 우리 한국은행만 안 사고 있으니까 네. 남의 집 잔치 구경만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의 지적도 일부 있거든요. 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 너무 뼈아픈 것 같아요.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달러가 부족해서 아하. 사실 나라가 뭐 부도 상태로까지 갔었기 때문에 네. 그때 이후로 사실 더더욱 외환 보유고의 구성 포트폴리오에서 네. 달러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더 높아졌고 여기에 대한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게 사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금매입에 소극적인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